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습니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감추고 살아온 여성.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 침묵을 깨트린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가을날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박미선 씨는 오랜만에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딸. 전화 통화는 자주 했지만 직접 보는 건 몇 달 만이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선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무표정하게. 딸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미선 씨는 딸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딸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엌일 하다가 그냥.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미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밥이 설익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 모습을 보는 미선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 당당하고 밝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작아지고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시집 와서 뭘 배웠니? 내 엄마는 너한테 뭘 가르쳤니? 그 말을 들으며 미선 씨는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닦은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설거지니. 다시 해. 그릇이 깨지는 소리. 딸이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는 모습. 그 순간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시죠. 시어머니는 미선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돈이 감히 나한테. 미선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딸이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미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25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딸은 제가 자랑스럽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미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평범한 가정에 시집 가서 부담 없이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 지위가 딸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말투에서, 행동에서, 품위에서. 하지만 직업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네요. 사돈어른. 미선 씨는 그 변화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직업과 지위를 알고 나서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일까요? 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딸은 당신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사과를 들으며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사람은 왜 상대의 지위를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는 걸까? 그날 밤 미선 씨는 딸과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엄마 걱정시킬까봐. 미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이유는 없어. 견디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숨기고 사셨어요? 의사라는 걸. 미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 엄마의 직업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끼거나 특별하게 대우받거나 또는 질투를 받을까봐 그냥 너 자체로 사랑받기를 바랐어. 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 힘이 지금 저를 지켜줬잖아요. 미선 씨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딸에게 부담을 준다는 핑계로 진짜 자신을 숨긴 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친절했습니다. 미선 씨에게는 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미선 씨를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일까? 겉으로만 바뀐 것은 아닐까? 미선 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 태도가 바뀌셨다면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제 딸을 함부로 대하셨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직업을 숨기고 산 것도 어쩌면 비겁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선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딸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이기 전에 인간으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미선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딸을 정말 지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 것뿐인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지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진짜로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순간의 충격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25년간 의사로 살아온 시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두려워서.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미선 씨는 병원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보호자들과 대화하는 방식,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들을. 어느 날 한 환자의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환자의 마음을 잘 아세요?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가르쳐 줬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을 보는 법을. 그 환자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부모시군요. 네,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엄마입니다. 미선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힘이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다. 완벽한 의사도 아니다. 그저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집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미선 씨가 다시 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저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제 안에 쌓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요. 미선 씨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부터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쉽지 않지만요. 미선 씨는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식탁, 웃음이 있는 대화. 그것은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딸이 자신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할 용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드러내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미선 씨는 이제 자신의 직업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삽니다. 상처를, 두려움을, 진짜 자신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힘은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써야 합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딸의 이야기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당신이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미선 씨는 지금도 병원에서 일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병원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의술입니다. 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의 이야기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나 지위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힘, 변화를 선택하는 힘. 그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미선 씨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가운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이고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숨기고 있는 모든 것,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두려워 말고 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힘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미선 씨가 딸을 지킨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침묵을 깨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속삭임을. 그것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